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문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주 성지병원 이성원 내과 과장 모시고 내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아성 궤양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소아성 궤양은 어떤 질병인지,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위궤양하고는 좀 어떻게 다른지, 원인과 또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이 밖에도 소화불량이나 속쓰림, 변비, 복통, 설사, 만성질환, 고혈압, 또 당뇨라든가 역류성 식도염 등 내과 질환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지금 전문의의 상담 바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지병원 이성원 내과 과장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환절기 계절이 또 바뀌지 않습니까? 네, 예. 이렇게 환절기가 되면 우리도 이제 계절에 적응해야 되듯이 배탈도 나고 네. 알러지도 생기고 하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계절성 환자들 좀 찾아오시는 편인지요? 예, 한두 달 전만 해도 굉장히 날씨가 더웠는데 네. 이제 그때는 주로 이제 장염 환자분들이 좀 많았고 지금도 이제 장염 환자분들이 있는데 요새는 이제 환절기다 보니까 이제 감기 일부 감기 환자분들하고 이제 호흡기 질환 대표적인 게 이제 천식인데 이제 그런 환자분들이 좀 오고 있습니다. 찬바람 네. 부니까 계절성 질환자들이 이제 내원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소아성 궤양에 대해서 알아보다고 알았는데 소아성 궤양 계속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성 궤양은 어떤 질병인가요? 네. 그 소아성 궤양은 우리 위에 위산과 펩신이라는 소화 효소가 있는데 그 위산과 펩신에 이게 많이 나오면서 그 펩신의 공격으로 인해서 위장관 점막에 결손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식도를 포함한 위장관 전체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상에서는 주로 위와 십이지장에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아성 궤양은 위궤양과 십이지장 궤양 모두를 통칭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위궤양이야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위궤양하고 소아성 궤양은 좀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 소아성 궤양이 좀 더 넓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십이지장 궤양도 이제 소아성 궤양이기 때문에 네. 이제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둘 다 이제 소아성 궤양의 한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위염하고도 다 비슷한 질환인가요? 네. 똑같은 질환은 아닙니다. 네. 그 소아성 궤양을 이제 개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류하면 위궤양하고 십이지장 궤양을 구별할 수 있는데 네. 위염과는 다른 질환이고 위염은 점막의 결손이 점막층, 그러니까 피부로 얘기하면 이제 피부층에만 국한된다고 볼 수 있어서 그 위염은 이제 그 병변을 의미하고 네. 궤양은 그 점막의 결손이 점막층 밑에 있는 점막 하층 이하, 심한 경우는 근육층까지도 침륜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같은 위래도 어느 부위에 증상이 있느냐에 따라서 병명이 달라지는 건가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건 이제 아니고요. 위 점막 표면에만 이제 염증이 있는 경우는 위염. 근데 그게 좀 더 밑으로 파고 들어서 점막 하층이나 근육층까지 푹 파이게 되면 그런 경우는 이제 위치에 상관없이 위에 생겼으면 위궤양. 네. 그게 십이지장 쪽에 생겼으면 십이지장 궤양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앞선 시간에서 이제 항염제, 비스테로이드 항염제나 아스피린계 약물을 이제 복용할 경우에도 이상 증상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네. 비스테로이드 항염제와 아스피린은 어떻게 이 소아성 궤양을 일으키게 됩니까? 그 소아성 궤양 흔한 원인 중에 이제 제일 흔한 거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균이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제 요즘에 좀 많이 나타나는 게 이 비스테로이드 항염제랑 아스피린 때문에 생기는 소아성 궤양입니다. 그 아스피린은 이제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때문에 많이 쓰이고 있고요. 네. 그 비스테로이드 항염제는 이제 관절염
뭐 허리 아픈 그런 뭐 진통제 이로 많이 쓰이는 약들인데 이런 약들은 일단 위점막에 도달을 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세포의 독성을 나타내서 점막을 손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위에는 위산 중화 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네. 이 물질의 합성을 억제를 합니다. 이제 그럼으로써 궤양을 일으키고 또 하나는 이제 염증 매개 물질들이 있는데 이걸 또 활성화하면서 위점막 점막을 손상시켜서 이제 소화성 궤양을 일으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많은 약 중에서 비스테로이드 항염제, 항염제나 네. 아스피린만 이렇게 그럼 위의 증상을 그죠. 가중시키나요? 요즘은 이제 아스피린 말고도 네. 아스피린과 비슷한 효과를 가진 아스피린계 이제 약물들이 많은데요. 네. 그런 약들도 이렇게 소화성 궤양을 일으킬 수가 있고 대부분 이제 그 많은 정형외과나 외과에서 소염제로 쓰는 약들이 이 비스테로이드 항염제가 되는데 이제 이런 거가 이제 소화성 궤양을 일으킵니다. 예, 다른 약은 괜찮습니까? 다른 약은 오래 복용해도 지금 이 두 가지 약은 오래 복용이 장기간 그렇죠. 복용했을 때 경우 말씀해 주시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통증 때문에 좀 장기간 복용하게 될 때는 이제 조금 비스테로이드 항염제긴 한데 네. 이제 위장관 점막 손상을 좀 덜 아기하는 약들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약들을 쓰고 타이레놀 같은 약도 이제 진통제를 쓸 수 있는데 네. 그쪽 계통 약이나 이제 그 다른 형태의 진통제는 조금 덜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스피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혈압 환자들 이런 네네. 분들이 좀 많이 네, 드신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네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성지병원 이성원 내과 과장 모시고 내과 질환 상담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화성 궤양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뭐 소화불량이라든가 당뇨라든가 또 고혈압, 또 만성 질환이라든가 또 역류성 식도염, 뭐 변비, 복통 모두 좋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시 4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내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내과 질환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각종 암도 좋고요. 또 뭐 대장이라든가 간, 또 췌장 뭐 여러 가지 관련해서 우리 내과 질환 모두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소화성 궤양 치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소화성 궤양은 이제 크게 좀 출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랑 출혈을 동반한 경우 이렇게 좀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출혈을 동반하지 않은 이제 일반적인 소화성 궤양의 경우가 제일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약물 치료가 주된 치료가 됩니다. 근데 이제 궤양 자체는 이제 위험보다는 훨씬 증상이 심한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시중에서 흔하게 구입할 수 있는 이제 제산제만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완전한 치료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궤양을 치료하는 약물을 이제 적극적으로 잘 복용해야만 이제 완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약이 이제 양성장 펌프 억제제라는 약물이 있는데 이제 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약물입니다. 이게 주된 약물이 되고 보조적으로 이제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보조제들이 있는데 그걸 추가적으로 증상에 따라 쓸 수가 있습니다. 보통 약물 치료 기간은 대개 한두 달 정도 소요가 되고 심한 소화성 궤양의 경우는 그 이상 치료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소화성 궤양에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는 균이 확인되면 이런 경우는 제균 치료라 그래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를 없애는 약도 반드시 병행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럼 우리가 역류성 식도염이라든가 속쓰림이라든가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뭐 좀 궤양하고 연관을 좀 지어볼 수 있을까요? 음, 네네. 그러니까 주로 오실 때 증상이 음. 어떨 초기에는 비슷할 수가 있으세요. 이제 아, 속만 쓰리시다. 이제 네. 이런 경우 혹은 거기에 이제 역류되는 증상까지 있으면 그냥 증상만으로는 위염이나 식도염, 조금 네. 좀 심하면 뒤에 소화성 궤양 같은 이제 위궤양이 음, 있다고 볼 음. 수가 있는데 이제 좀 더 정확한 진단을 하려면 이제 위내시경 내시경. 검사가 필요합니다. 보통 이제 소화성경 약 뭐 2, 3일 또 3, 4일 먹고 또 안 먹는 경우가 참 많은 것 네, 같은데 네. 이렇게 소화성경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엔 그럼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암이나 다른 큰 질환으로 좀 후유증이 생길 수 있는 건 아닌지 좀 걱정이 되네요. 네. 소화성 궤양은 이제 치료하지 않고 이제 방치할 경우는 이제 궤양이 진행되면서 난치성 궤양으로 음, 발전을 하거나 재발의 위험이 높아지고 생명의 위험을 주는 이제 합병증이 네.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합병증은 이제 출혈과 천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출혈의 경우는 이제 환자에게서 피를 토하는 토혈이나 이제 심할 경우는 이제 혈변으로 증상이 나타나고 생명의 위험을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내시경 치료가 필요합니다. 천공인 경우는 이제 복막염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즉각적인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내시경과 조직 검사로 확인된 일반적인 단순 소화성 궤양은 이제 암으로 변화하지는 않습니다. 음, 그러나 이제 위궤양의 경우는 위암이 처음부터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초기에 이제 정확한 내시경적 진단, 이제 적절한 약물 치료와 추적 위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음. 궤양의 안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소화성 궤양하고 위궤양의 경우에는 음, 위험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 암일 경우에는 증상이 좀 다릅니까?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그 이제 좀 암이 진행이 되면서 소화성 궤양처럼 이렇게 네. 궤양 점막 손상을 심하게 일으키면 역시 비슷하게 이제 음, 위궤양처럼 이제 속쓰림만으로 오시는 경우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암이 조금 진행된 경우는 체중이 많이 줄었다거나, 아, 네, 이제 또 출혈 같은 게 있어서 이제 빈혈이 생기기도 해서 이제 그런 출혈이라면 출혈이 어디 위에서 출혈이 그쵸. 나면 어떻게 네, 그 어디로 나온? 궤양이 파인 그 네. 부위에 네. 혈관이 이제 노출이 되면서 거기 이제 손상돼서 이제 그쪽에서 출혈이 난다고 봅니다. 항문으로 그죠? 예. 출혈이 그죠? 나올 수도 많은 경우는 이제 피를 토하는 음, 경우고 그렇지 음. 않은 경우는 이제 아래쪽 장을 거쳐서 장을 내려가면서 거쳐서 그러면서 이제 출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출혈이 되는 경우에는 암을 좀 의심해 볼 수가 음, 있겠군요. 꼭 그런 거는 아닌데 이제 네. 하여튼 심한 위궤양 출혈이나 음, 음, 아니면 이제 암하고 이제 포함돼서 이제 좀 음, 그런 위궤양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네. 그런데 이 소화성 궤양 같은 경우에는 평생 약을 드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희 지인분 중에는 네. 이게 치료가 안 됩니까? 또 어, 재발 아마 위험이 계속 되는가요? 그렇게 이제 계속 드신다고 하면 네. 아마 계속 재발이 돼서 그렇지 않겠나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소화성 궤양도 이제 완치 이후에 재발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다 그런 거는 아닌데 재발의 이제 위험 인자가 있습니다. 음, 주로 이제 70세 이상의 고령이신 어르신분, 네. 그다음에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4주 이내에 아스피린 같은 약물을 음, 사용하거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계속 위에 음, 남아 있는 경우가 이렇게 재발을 잘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음. 특히 그 중에서 이제 헬리코박터 균이 남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치료를 안 한 경우가 이 소화성 궤양 재발의 가장 중요한 그 인자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 헬리코박터 균 재균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는 어떤 검사를 하면 음, 보통 이제 진단이? 네. 우리가 내시경을 하게 상담 전화 네, 먼저 네,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그 위에서 피가 터져가지고 항문으로 나왔거든요. 네네. 네, 그런데 그거 수술을 하면은 그래도 살 수 있을까요? 혹시 본인이 그러신 건가요? 아니면 아버지가요. 아버님이요? 그럼 지금 예. 병원에 혹시 입원 중이신가요? 네, 네, 네. 아마 그 위에서 혈관이 터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네. 네. 혹시 병원에서 그 진단이 따로 되신 게 있을까요? 아니, 갑자기 터져가지고요. 어, 어, 그러시면 아마 그렇게 터질 정도면 대부분 이제 있는 경우 이제 궤양이실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 예. 보통 이제 치료는 이제 아주 응급 상황이거나 그런 경우 아니면 수술적 치료보다는 내시경 치료를 하게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요즘은 이제 내시경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내시경 지혈 치료술이라고 하는데 그걸 잘 받으면 수술까지 가지 않고도 회복되실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그- 피가 흐르는데도 그렇죠. 그렇게 만약 그게 이제 간단하게. 검사를 해서 위나 뭐 십이지장 그런 상부 위장관에서 나타난 걸로 확인이 되면 대부분 이제 내시경 시술을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 아, 시술. 네, 수술이 아, 아니고 예, 시술을 먼저 하시게 될 것 같아요. 네. 네. 피가 막 나오는데도 살 수 있네요. 그러니까 네. 이 그죠 응급 상황이니까 이제 일단 그 의료진들이 확인해서 이제 내시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피가 나는 중에도 내시경 시술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내시경 치료가 있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보통은 이제 출혈이 없는 경우가 이제 일반적인데 네. 소화성 궤양이 심하면 이제 혈관이 터져서 아주 피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량 출혈.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그쪽으로 난다고 확인이 되면 네. 응급으로 이제 내시경을 하면서 시술을 통해서 이제 지혈술을 하는 거죠. 지혈술. 네, 지혈 시술을 해서 지혈을 하는 이제 그런 내시경이 있습니다. 네. 네. 앞서 저희가 그 재발에 대해서 네. 말씀 듣다 말았나요? 네네네. 네. 네. 위궤양이 이제 재발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재발이 그, 되는지. 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연세가 높으신 경우, 이제 만성 질환, 아스피린, 네. 그다음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남아 있는 경우가 이제 재발의 위험 인자였고요. 네. 근데 이제 헬리코박터균에 대한 이제 제균 치료 이게 가장 중요한 인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치료를 만약 균이 있는데 이 치료를 하지 않으면 네. 대부분의 환자에서 재발을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균 치료를 꼭 하게 되는데 헬리코박터균은 이제 소화성 궤양 환자의 한 반수 이상에서 발견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균 치료를 하게 되면 재발률이 한 50에서 한 60%까지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꼭 이 치료를 약물 치료를 일반 약물 치료를 하면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대한 제균 치료도 이제 있게 되면 병행을 합니다. 그럼 이 헬리코박터균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좀 네.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제 위내시경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내시경을 하면서 이제 일부 조직을 뜯어내서 헬리코박터균을 확인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조직 검사 비슷한 건데요. 네. 이제 그거 하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혈청 검사라 그래서 피 검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소화성 궤양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혹시 좀 많이 하는 질문들이 좀 있습니까? 네, 몇 가지 좀 있습니다. 예. 일단은 대부분의 분들이 여쭤보시는 것이 이제 소화성 궤양이 이제 위염보다 더 심한 질환입니까? 이렇게 여쭤보는데 네. 이제 궤양은 이제 점막층뿐만 아니라 점막 하층 이하까지 손상된 경우이기 때문에 더 심한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화성 궤양이 위염보다 더 심한 질환. 네. 그러니까 위염에서 좀 더 진행된 상태가 소화성 궤양이다. 네, 이렇게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봐야 되는 경우군요. 네. 그럼 이 소화성 궤양을 진단하려면 위내시경을 꼭 해야 합니까? 네, 꼭 해야 됩니다. 음. 증상만으로는 이게 이제 위염인지 위궤양인지 알 수가 없어서 네.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조직 검사가 필요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네. 내시경 검사가 소화성 궤양의 가장 중요한 진단 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시경을 해야 정확한 진단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저희도 이제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는데 위 내시경 그 호스라 그럽니까? 네네. 다음 환자가 쓴 다음에 네. 교체를 안 하고 계속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아마 불안한 생각이 들던데. 빨리빨리 되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될 네. 수 있는데 네. 보통 일반 병원들은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내시경이라는 그 스코프, 내시경 호스 그거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입니다. 저희 병원만 해도 내시경 저거가 최소한 5개 이상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계속 돌아가면서 세척하고 한 분 하면 그건 바로 세척실로 가서 세척하고 나머지 이제 세척된 걸 와서 다시 또 내시경하고 계속 돌아가면서 이제 세척이 잘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호스를 빼서 세척을 그렇죠. 하는 건가요? 전체 다. 내시경 기계 전체가 이렇게 꼭 세척실로 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럼 위궤양이 진행되면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것이 암으로 이제 발전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 위궤양인 경우는 암으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암을 동반한 위궤양이 있는데 이제 네. 이 경우를 이제 악성 위궤양이라고 합니다. 이 악성 위궤양이 있을 수 있어서 이제 초기에 내시경 검사를 꼭 하는 이유가 이제 이런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내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3061번님의 문자 상담인데요. 계절이 바뀌어서 그런지 또 찬바람이 불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배가 살살 아픕니다. 이전에 그렇진 않았는데 이것도 뭐 환절기 질환으로 봐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상이 복통만 있으셔가지고 근데 이제 꼭 이 환절기 질환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동반 증상이 좀 중요할 것 같으세요. 동반 증상이 복통, 배만 아프다면은 네, 배만 아픈 경우는 일단 병원에 한번 오셔서 진료를 좀 정확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혹시는 이제 뭐 설사가 난다든가 또 열이 난다든가 이제 이러면은 장염을 좀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환절기에도 장염이 올 수 있습니까? 장염은 거의 연중 내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름 때에 좀 안 더울 때는 이제 식중독 같은 게 많이 있으니까 그때 좀 더 많이 발병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가을이나 겨울에도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또 많이 하는 질문이 소화성 궤양과 헬리코박터 파일로균은 밀접한 연관이 있는지요라는 질문도 많다고요. 요즘은 이제 매스컴에서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많이 소개가 됐는데요. 이제 소화성 궤양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헬리코박터균이 이제 소화성 궤양 환자가 헬리코박터균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되면 이제 일반 소화성 궤양 치료와 함께 제균 치료라고 해서 이걸 반드시 해야 되고 하지 않을 경우는 이제 소화성 궤양 재발 빈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병행하셔야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헬리코박터 파일로의 박멸 치료는 꼭 해야 되는지 또 치료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는지도 궁금하시다고요. 네, 이제 치료를 하게 되면 소화성 궤양 재발률이 50% 이상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제균 치료를 반드시 해야 합니고 제균 치료는 이제 다른 치료는 아니고 항생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를 이제 사멸시키는 이제 항생제가 개발되어 있는데요. 그거를 일주에서 한 2주 정도 드시면 됩니다. 2주 정도만 먹으면 됩니까? 그럼 궤양 같은 경우에는 약을 어느 정도 좀 복용하면 완전히 좀 치료가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인데 이제 내시경을 했는데 좀 심한 위궤양이다.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한 3달 정도까지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장기로 장기로 복용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궤양으로 진단이 되면 뭐 이제 며칠 이렇게 드시는 게 아니고 일단 최소 한 달에서 이제 2달 정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 이제 선생님, 의사 선생님의 또 진료를 보면서 이제 그 기한은 또 따로 이렇게 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복용을 해야 되는데 보통 2-3번 먹고 괜찮으면 또 안 드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재발되고 재발되고 낫지 완치가 않고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험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군요. 꼭 2-3개월 장기 복용으로 해서 약을 꼭 드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위내시경은 저희가 이제 매년 건강검진 하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게 되는데 이게 1년에 한 번씩 해도 괜찮을까요? 너무 자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우리나라 검진은 한 2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홀수년에는 홀수. 주민등록번호가 이제 홀수인 분들 이렇게 해서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2년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년마다 건강검진이 나오니까. 근데 이제 1년마다인 경우는 이제 특정 질환이 아무래도 좀 2년은 너무 길다 보기에는 이제 그런 경우 1년 정도. 그다음에 이제 증상이 중간에 발생했을 때는 이제 1년 정도 있다가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년에 한 번 일반적으로는 정도가? 이제 2년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위 내시경으로 진단할 수 있는 질병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식도 쪽에선 대표적인 게 역류성 식도염이 있고 역시 식도 궤양이나 식도암. 위는 이제 마찬가지로 위궤양, 이제 위염, 그다음에 위암, 십이지장도 마찬가지로 궤양이나 염증, 암 이제 이런 거를 다 대부분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 내시경으로 위 질환은 대부분 다 진단한다고 보면 많은 되겠군요. 경우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성지병원 이성원 내과과장 모시고 내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건강심사평가원 이은주 부장 모시고 우리가 여러 가지 건강 심사 관련된 내용들 또 질환들 어떤 질환들이 많은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